반갑습니다. 2012년 6월 대비 토익 예생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자, 저는 LC를 담당하는 김태광 강사고요. 저하고 또 김정원 선생님하고 이번 달도 열심히 준비한 자료와 강의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6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오신 문제 LC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하신 이후에 1강부터 5강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RC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촬영하는 현재의 날짜가 6월 5일, 4일인가요? 4일입니다. 6월 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픈할 텐데, 뭐 거의 여름이죠, 이제. 이제 덥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뭐 저도 강의할 때 반팔 입고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여튼 아직 일교차가 이제 많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약간 감기에 와서, 중간에 약간 훌쩍거리거나, 이렇게 헛기침을 하거나 이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건강을 잘 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6월 달에 좋은 성적을 모두 거두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또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1 5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파트 1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지난달에 자, 시험 보신 분 중에 이제 저희 또 토목다 코스를 듣는 분들 중에 게시판에 이제 파트 1이 굉장히 어려웠다. 자, 어려웠습니다. 파트 1을 어렵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난이도의 어휘, 표현 같은 것이 이제 많이 포함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이제 표현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표현이 포함된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특히 파트 1은 논보다 대부분이 쉽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확 상승하죠. 자, 그런 점에서 파트 1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문제의 개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10문제인데 가령 뭐 한 4-5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파트 1의 난이도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이제 그런 경향, 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도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래된 거죠. 그래서 계속 약간 회차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굉장히 이제 꽤 여러 개의 문항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만 뭐 절반이거나 뭐 한 40%가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파트 1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려운 표현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막연하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달 혹은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매달 업데이트된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서 이 파트 1에 새롭게 나온 어휘들을 최대한 제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에 이제 바뀌는 좀 어렵게 등장한 사실 근데 바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런 어휘들은 예전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참 한 10년 전에 파트 1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좀 2009년도부터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문제 안에 수록해 드릴 테니까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풀었던 5문제로 가볼까요? 자, 1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이 역시 1번에 이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엄마하고 아들인가요? 아들인 것 같습니다. 딸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자, 꽃을 아마 정원에 심고 있는 동작이라고 한눈에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들어보시죠. Number 1. A. They'r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조심해야 돼요. They'r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자, 표현이 어렵진 않습니다.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에서 지금 엄마하고 아들 혹은 딸이 일하고 있다. 자, 꽃 하나 심는데 이걸 공사 현장이라고. 그다음에 옆에 큰 이런 이제 공사 중장비 같은 heavy machinery 같은 약간 장난감이죠. 근데 토이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걸 공사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정말 중장비들이 있고 뭔가 건설을 하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같은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는 construction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야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라는 표현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They are planting a flower. 어렵지 않게
They are planting a flower. 자, 발음만 유의하시고요. plant라고 하지 않고 영국식으로는 plant라고 합니다. 사운드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흉내내 보세요. They are planting a flower. They are planting a flower. 마지막에 flower 하지도 않고 flower죠. 소위 이제 이게 are coloring이라고 해요. 그 북미식 발음에서 이제 혀를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마지막 자 나왔을 때 그런 발음이 되는데 영국식 발음은 그런 게 없죠. 호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flower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는 알아듣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정답이었습니다. 쉬운 답이 있었어요. planting a flower. C. They're sitting on the grass. 어때요? They're sitting on the grass. 자, 둘 다 앉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sitting on the grass. 또 발음에 또 유의하시고 grass 아니고 자, 영국식 발음으로 grass. 잔디밭에 앉아 있다. on이란 점치사는 접촉의 의미죠. 접촉.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잔디밭이 있고 거기에 딱 접촉된 채로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잔디밭이 아니죠. 흙바닥이니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D. D번. They are watering some plants. 자, 발음에 유의하시고요. They are watering some plants. 자, watering이죠. water. 자, 명사도 되지만 자, 동사가 되면 물을 주다, 물을 뿌리다 이런 의미예요. 타동사로. 자, 근데 water하고 t만 이렇게 둔탁하게 나는 게 아니고 r가 뒤에 또 이제 coloring이 빠지면서 water가 아니라 앞에 모음의 차이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wa라고 해서 미국식 발음은 이제 W에 W가 있고 그 다음 뒤에는 굉장히 많이 입이 열려요. 그래서 water 이렇게 발음되지만 영국식의 이 C가 거꾸로 된 이 발음은 우. 자, 워에서 입이 더 오픈되지 않고 그대로예요. 둥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어둡죠. 열리지 않고 닫힌 채로. 그대로 발음. 그래서 water. 자, 그래서 watering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They are watering some plants. 이렇게. They're watering some plants. 뒤에 이제 또 역시 plant라고 발음되고요. 자, 그러니까 몇몇 식물, 물 주고 있다 식물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틀렸죠? 발음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water 다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제 영어를 구사할 때는 하나의 발음을 선택하면 돼요. 영국식이 꼭 미국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어느 거나 본인이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익숙한 거, 편한 거. 그 다음에 뭐 한국식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정도. 그래서 뭐 talk speaking 같은 데도 이제 intelligible 하냐 이거죠. 그 단어를 딱 씁니다. 그래서 intelligibility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기 시험에서 측정 평가 기준에서 이해할 만하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영국식 혹은 호주식, 미국식으로 발음을 똑같이 해야 되는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 언어의 어투가 약간 남아있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발음을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해 가능한 정도라면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외국어 없이 전달하느냐. 그게 사실 말하기 능력이 주요한 것이죠. 그래서 water 괜찮습니다. 알아들어요. watering. 이거를 뭐 정확하게 watering, watering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발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죠. 언어 학습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발음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 앞에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내 발음이 조금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창피한 거죠. 네, 그럼 자신감에 굉장히 많은 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라면 발음 많이 좀 교정을 좀 멋있게 해서 남들 앞에서 영어를 하는데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네. 오케이. 제가 다각도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발음의 문제는. 자,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사진. 자, 보여주시죠. 옷가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눈에 딱 보기에 누가 점원이고 누가 손님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아무래도 옷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점원이겠죠. 근데 복장을 통해서 잘 모르겠어요. 혹은 둘 다 그냥 그죠? 고객인데 여자하고 남자 뭐 친구거나 부부관계거나 아무튼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이렇게 한번 옷을 뭐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여튼 그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정확한 그 관계 파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은 뭐 셔츠 하나를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남자분은 같이 보고 또 여자분의 시선은 남자를 향해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게 돼요.
자, 풀어보죠. Number 2. A. The woman is trying on the dress. 자, 확실하게 오답이죠. The woman is trying on the dress. The woman B. is trying The on woman the is dress. gazing at the man. 다시. 네. The woman is trying on the dress. 자,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The woman is trying on the dress. 자, 원소리도 나오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통제를 하지만 제가 이제 쓰는 소프트웨어가 이게 제가 통제를 살짝 벗어나서. The woman is trying on the dress. 자, trying on the dress는 옷을 사기 위해서 한번 입어보는 거죠.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현재 옷을 입어보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입어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걸치거나 뭐 이런 동작이 중간에 나와야 trying on the dress라고 할 수 있죠. 오답이고. B. B번. The woman is gazing at the man. 자, 이 단어 주목하시고요. The woman is gazing at the man. 이게 답이었습니다. The woman is gazing at the man. 자, G-A-Z-E, gaze at something or somebody라는 표현은 가만히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근데 주로 어떤 맥락이냐면 뭔가가 아름답고 좋고 풍경을 바라보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 바라보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사전의 의미를 이제 보면 to look at something or someone for a long time.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건데 especially with the feeling of love or great pleasure. 사랑의 감정이나 어떤 그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또 뭐 이야기나 아니면 문학 같은 데 쓰이기도 해요. 물론 반드시 그런 데만 쓰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맥이에요. 풍경, 아름다운 뭐 이렇게 풍경 이런 것들 바라보거나 전망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예술 작품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 gaze at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이게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또한 잘 나오는 게 stare at something or somebod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T-A-R-E, stare. 이것도 역시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자 역시 똑같이 무언가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거지만 without 다시 자 because you are surprised, angry or bored 이렇게 그래서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뭐 지루했을 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그런 게 stare at이에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사진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보면 좀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gaze at, stare at 둘 다 응시하다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나 뭐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하고 빤히 쳐다보는 거 화가 났거나 놀랐거나 막 이래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 The man is putting on a jacket.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토의 특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The man is putting on a jacket. 자, 정답으로 바꿔보시면 어때요? 자, put on이라는 것은 착용하다 입다지만 실제 입는 동작입니다. 입고 있는 상태는 wear이에요. wear. 그래서 the man is wearing a jacket.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상태인데 왜 현재 진행형을 쓰죠? 현재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the man wears a jacket 라고 쓰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남자는 평소에 자켓을 입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사진 속에 찍힌 것은 평소에 그렇다고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진 속에서. 현재 잠깐의 찰나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permanent.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잠깐 한시적으로 그런 것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상태일지라도 사진에 담긴 이 내용을 묘사할 때는 진행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the man is wearing a jacket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뭐 이제 주어진 우리 또 예문에는 putting on a jacket이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고요. D. 그다음에 The man is hanging up some shirts. The man is hanging up some shirts. shirts 하지 않고 이렇게 R 사운드가 없죠? shirts. 자, 걸고 있는 것. 걸고 있는 건 여자가 걸고 있다고 해야지 뭐 답이 될 뻔했죠. 남자는 전혀 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건 동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 정리하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약간 지엽적인 건 합니다만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명 다 악기를 연주하다. 일단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공통된 동작을 하고 있다.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것이. 자, 들어보죠. Number 3. A. The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The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자, 연음 잘 잡아서요. The lamps are turned. 뭐예요? The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Turned off in the lobby. Off in the lobby. Off in the lobby. The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Turned on in the lobby. Turned on in, off in, off in. 발음 차이가 있죠? off에요, off. 따라서 오답. A. The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꺼져 있다. Lamps are turned off in the lobby. 이렇게 되는 거죠. 오답입니다. 켜져 있죠, 명백하게. 흑백으로도 물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칼라를 보고 있습니다만. B. A sitting area has been set up for a large audience. 일단 마지막에 large audience만 통해서도 일단 오답을 유추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A sitting area has sitting area. 자, 앉는 구역이에요. 지역. 자, 그러니까 뒤쪽에 좀 넓은 공간이 있죠. 근데 sitting area라고 볼 수 있나요? A sitting area has been set up for a large audience. 자, 근데 a sitting area has been set up for a large audience. 바닥에 다 앉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진을 통해서 sitting area라고 할 만하다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청중들을 앉고자 하는 공간인지 뒤에가 그렇지 않은지는 자,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추측에 불과하죠. 이런 건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They're singing in a choir. 자, they're singing in a choir.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악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뭘 불면서 동시에 노래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긴 열전이 아닌 이상에 안 됩니다. Singing in a choir. 자, 그렇죠. 뭐 남자 자격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예,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돼서 합창단에 노래 부르는 그림이 찍혔어야 됐습니다. 안 되고. D. They ar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자, 너무나 많은 표현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They ar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그렇죠?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여러 명이 하고 있으니까 they are playing musical instruments라고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답이 됐죠. 악기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악기를 연주하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잠시 후에 이어가죠. 자, 4번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토익 잘 보시고 토익 탈출하고 놀러 가시라고 그런 맥락의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그죠? 비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파라솔, 엄브렐라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해변가에 누울 수 있는 그냥 비치 체어이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변용 비치, 체어. 자,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선탠 하기도 하죠. 선베이드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체어에 이렇게 타월, 이 수건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몇몇 보입니다. 그런 것도 보이고, 자, 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원거리에서 보이고 있고요. 자, 들어보죠. Number 4. A. The umbrellas are shading the diners. 꽤 매력도가 있죠. The umbrellas are shading the... 여기까지. The umbrellas are shading. 자, S-H-A-D-E라는 것은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자, 명사로는 시원한 그늘, 뭐 전등의 갓, 혹은 빛 가리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로 그늘지게 하다, 빛이 바로 닿지 않도록 가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umbrella, 자, 위에 우리가 뭐 그 파라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영어로 이제 parasol이라고 발음되는데 보통 이제 umbrella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ading하고 뒤에 뭐 somebody, 뭐 some people 쓸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 명사가 뭐가 나왔어요? The umbrellas are shading the diners. 자, shading the diners.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 여러 번 등장시켰던 단어입니다. 이걸 잘 놓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토익커들이 자, diner이라고 하면은 뭘 먹는 사람이에요. 식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diner이라고 합니다.
D-I-N-E, dine이라는 것이 격식을 뭐 차린 어휘지만 뭘 먹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diner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이나 손님 혹은 diner, 미국 영어에서 특히 쓰이는데 좀 음식 값이 비싸지 않은 싼 작은 식당을 의미하기도 해요. diner.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뭘 먹는 사람을 가려준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 diner가 아니라 그냥 뭐 some people이라고 하면 답이 될 수도 있었죠. 이게 umbrella 밑에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diner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가 답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B. B번. Towels are laid out on the beach chairs. 자, 됐어요? Towels are laid out on Towels are laid out. 자, lay something out은 자, 사용하기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동태가 된 거죠. Towels are laid out.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Towels are laid out on the beach chairs. 어디에? On the beach chairs. 됐죠? 다수로 있으니까. 그래서 해변용 의자에 수건이 펼쳐져 있다. 정답이 됐습니다. B번. 자, 그 다음에 C번. C. Some rocks are casting shadows on the beach. 자, 이 표현도 한번 우리 공부해봤어요. 토요틱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some rocks, 바위나 돌이 Some rocks are casting shadows. casting shadows. 자, cast a shadow, 뭐 가사명사입니다. 그림자가 하나, 둘,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asting shadows 여기서는 그림자를 들이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ast는 던지다의 뜻이죠. 그림자를 던지우다, 그림자를 들이우다라고 하죠. 그래서 cast a shadow or cast shadows 하면 그림자를 들이우다. 자, 그러면 바위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어디에? On the beach. On the beach. 자, 바위가 있고 그것이 해변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사진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림자를 들이우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의자나 비치 체어 아니면 엄브렐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림자를 만들게 하는 것은 자, 락이 아니에요. D. 그래서 오답이고 Some sailors are pulling a boat onto the beach. 자, boat는 보이지 않죠? Some sailors are pulling a boat onto the beach. Some sailors are pulling a boat onto the beach. 자, 몇 명의 세일러들이 자, 보트 하나를 해변가로 이제 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네. 자,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4개의 문장 전부 다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등장했던 표현들을 응용한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빠지고 벤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전화. 요즘엔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셀폰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공중전화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들 수 있죠. Public phone. 뭐 실제 이제 이 회화체에서는 뭐 payphon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표현을. 여하튼간에 자, 토익에서 이제 public phone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자, 표지판 이정표가 나오고 있죠. 어딜 가라는 디렉션이 있는. 그다음에 차가 한 대 보이고 있고 이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죠. Number 5. A. A car is turning out at an intersection. 보세요. A car is 차 한 대가 보이긴 합니다. a car is turning out Turning out a car is turning out at an intersection. at an intersection. 교차로가 보이나요? 애매하죠.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교차로가 있어야죠. Turning out이라는 것은 모습을 드러내다, turn out, 나타내다의 뜻도 있고 바깥쪽으로 향하다 말 그대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적용해서 묘사를 했던지 간에 at an intersection이 보이잖아요. 교차로에 정확하게 차 한 대가 탁 어떻게 뭐 회전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죠. 모습을 나타냈거나 알 수 없습니다. 오답. B. People are relaxing under the trees. 어렵지 않죠? People are relaxing under the trees.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오답이고. C. C번. Public telephones are being used. 자, 무슨 얘기예요? Public telephones are being used. Public telephones are being used. 자, 이 폰 부스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수동태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죠. D. There's a signpost near the bench. signpost라고 해요. There's a signpost near the 이정표, 도로 표지판, 길잡이 이런 거를 signpost라고 하죠. There's a signpost near the bench. 자, there's a signpost near the bench. 그래서 벤치 근처에 옆에 가까이에 signpost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자, 이렇게 5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익 예세 문제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파트 1이 어려워지는, 계속해서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정성스럽게 말씀드리고 기출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등장하는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토익 예습 문제 특강에서 많은 도움을 또 받아가시면 되겠고, 파트 1을 절대 만만히 보지 말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깜빡한 게 있는데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편이 나오더라도 4개 선택지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오답이 어려우면 정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사지선답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오답을 소거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알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트 1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진 마세요. 알겠죠? 네, 열심히 하시되. 자, 그럼 파트 1 정리하고요. 자, 2강에서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